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3개 중에 첫 번째 열어주시죠. 사우디가 가져간 엑스포. 2030년 엑스포 이제 사우디 리야드가 1위 했고요. 우리 부산이 2위,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가 3위를 했는데 이건 어제까지 뉴스고요. 네. 경제적 효과가 엑스포가 과연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가? 일단 이거부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는 안타깝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져갔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엑스포, 정확히 이제 등록 엑스포라고 하는 5년마다 열리는 엑스포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계 3대 메가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이제 등록 엑스포인데 이 중에서 경제적 효과는 엑스포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간이 6개월간 이제 계속 펼쳐지게 되고 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 공간 속에 상당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연관 효과라든가요,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큰데 그래서 경제, 문화 올림픽, 그러니까 경제 문화가 함께 나오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들을 좀 보면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가 거의 역대 최대 7천만 명 이상이 와서 당시에 이런저런 경제 연관 효과를 봤더니 100조가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다음에 2015년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밀라노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63조 이상의 연관 효과를 거뒀거든요. 투자한 것은 한 3조 5천억 정도라고 보여지니까 이런저런 효과가 10배 이상, 20배 가까이가 나는 그런 엑스포였고 이번에 보시면 로마도 또 들어왔잖아요. 밀라노 해놓고 또 로마 욕심냅니까? 그게 이제 밀라노 때 이 짭짤해서 잘 돼서 또 이제 로마까지 오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또 안타까운 실패가 안타깝지만 다시 또 재도전해야 되겠죠. 이번에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정치적인 평가나 또는 전략적인 실패다, 보고 체계가 이상했다 등등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먼저 주목을 해서 계속 분석을 해보면요. 사우디 리야드가 개최가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권가에서도 수혜 종목 같은 게 좀 막 뽑히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리야드로 결정이 난 거고요. 그럼 사우디에서 엑스포가 이제 2030에 펼쳐지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수혜받는 기업은 어딜까라고 해서 일명 엑스포 수혜주 이런 것들이 일종의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34년 월드컵도 가져갔잖아요. 거기다 2030년에 엑스포 그리고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네옴시티를 또 완공한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있겠습니까? 인프라 건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엑스포 수혜주는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될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 공사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가장 많이 주가가 움직이거나 하고 있고요.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킹살만 국제공항인데 아마 지금 저 빅 이벤트를 다 놓고 보면 싹 다 갈아엎고 크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수혜주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누가 어떤 기업이 실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것들도 아니고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상당히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좀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수혜주다라고 당장 막 뜨고 있는 것들은 기대감인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될 건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이것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주세요. 홍콩 ELS 시한폭탄, 이것도 연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ELS가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원금 손실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속아서 가입했다 등등의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알 못한데 좀 어려운데 일단 ELS 뭔가요? ELS, 주가 연계 증권인데 이 말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일종의 파생 상품인데요. 아주 단적으로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큰 틀에서의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 4%든 5%든 6%의 이자를 주겠다. 그런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럼 그대로 손실 나면 손실률대로 손실을 받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빨간 높은 약정이자라고 두 선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때 건 조건은 이 주가가 향후 뭐 2년이든 3년이든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면 높은 이자율을 줄게. 다만 이 밑에 선을 치고 내려왔죠. 예. 근데 이 라인, 이건 이제 뭐 낚인 친다 혹은 배리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원금을 내가 보장할 수 없고 만에 하나 고점 대비 손실이 마이너스 45%야, 마이너스 53%야. 그만큼의 손실을 고스란히 받아라라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예. 이 ELS, 특히 홍콩 H 주식시장을 네. 기반으로 한 기초자산으로 한 그 주식을 지수로 한 네. ELS가 2년 전, 3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네. 그게 시중 5대 은행만 거의 14조 이상, 네. 15조 뭐 가까이 팔렸는데 그때 내건 조건은 뭐냐? 네. 현 주가 대비 앞으로 2년, 3년 내에 40% 이상이 빠지지 않으면 혹은 반토막 이상, 반토막이 더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약속한 이자율을 줄게. 예. 근데 보십시오. 당시 2년 전, 뭐 3년 전 이때 레벨이 12,000, 11,000 레벨이었었는데 그때 가입했었던 뭐 판매라든가 뭐 가입자들이 설마 저 주식시장이 반토막이나 40%가 빠져? 그래도 홍콩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보십시오. 12,000이 실제로 5,000도 깨졌고요. 어제가 5,800. 예. 그러니까 이미 마이너스 50%가 아하. 넘게 되는 상황이 나와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저 ELS라는 건 만기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만기가 3년도 있고 뭐 2년도 있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만기 때까지 저 지수가 홍콩 H 지수가 최초에 약속했던 구간 내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예. 그때 떨어진 그 상태의 손실을 아하. 그대로 맞게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게 되는 그러니까 2년, 3년 전에 팔았던 만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은행별로 뭐 국민은행은 가장 많은 4조대,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있죠. 근데 현재 지수대로 네. 현재 주가로 홍콩 H가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면 저 원금 손실. 그러면 8조의 기계적으로 50% 손실은 4조가 되겠고요. 예. 이거는 상반기입니다. 네네. 하반기에도 만기가 도래하는 게 4조 원 이상의 물량이 있거든요. 하반기는 회복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반기에도 저 지수대라면 거기에도 또 2조. 그렇다면 역대 아마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 중에서의 최대 손실 연간으로 네. 최악입니다. 예. 최악이 거의 4조 원 이상, 5조 원대 손실도 이 고객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현재 바랄 것은 빠르게 네. 홍콩 H가 급반등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ELS라는 게 주가 연계 증권. 네. 그러니까 어떤 주가를 이렇게 연계해서 뭐 어떤 구간을 정해서 떨어지면 이제 원금까지 까먹을 수 있는 거고, 네. 뭐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뭐 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홍콩 H 지수라는 게 연계된 상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이제 원금도 못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투자 상품이 성과가 안 좋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입하신 분들의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속아서 투자했다. 이게 이렇게까지 위험한 줄 모른 채로 난 투자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네. 요 인터뷰 먼저 들어보고 또 추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A씨는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이 중국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홍콩 지수라 그래서 저는 중국가라서 싫어요. 때문에 사장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중국이랑 어떻게 홍콩을 같이 보세요. 근데 알고 보니 홍콩 지수지만 모든 투자되는 기업은 중국. 주부 B씨는 원금의 45%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담당 직원은 잡아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안전한 거를 추천해달라고 낙인 날릴 일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냐 막 했더니 제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런 식으로. 네, 지금 A씨, B씨 두 사람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은행도 반론이 있지만요.
이렇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홍콩 H지수라는 것에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놀랍긴 한데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네. 일명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이번 홍콩 H증시 ELS 관련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잘 또 이해가 안 가면 안 가잖아요. 예. 하고 저걸 1시간을 들어도 그렇죠,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종의 파생 상품 관련 상품입니다. 아, 그래서 실은 판매에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되는데 네. 아마 지금 속속 전해드리는 뭐 제보 같은 것들을 보면 네. 홍콩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 없어요. 이제 이런 식의 판매 행태, 이건 틀린 말이거든요. 하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조건이 깨지게 되면 원금 손실이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걸 고지를 했었어야 되고요. 앞서 우리가 화면에 봤던 그 클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죠. 왜냐하면 홍콩 H에는 중국 기업, 특히 이번에 저렇게 폭락하게 된 데는 중국 부동산 기업이 많이 상장돼 있어서 예. 저런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된 거거든요. 막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각종 민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불안전 판매 논란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했었고요. 특히 이번에 판매된 것들을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판매한 나이비 네. 중에 거의 한 30%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은퇴 자금 같은 거. 네, 이건 원금 손실이 있는, 물론 이제 원금 보장형도 있습니다만 예. 원금 손실형 ELS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렇게 높은 연령층에 판매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불안전 판매 논란 계속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녹음된 음성 막 빨리 틀어주면서 사인하세요. 예라고 대답하세요.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고 어떤 금융상품이든 네. 그런 식으로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사진 한 장의 위력. 최근에 온라인에 뜨겁게 달군 사진이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와 한동훈 법무장관이 동창이었다면서요. 두 사람이 네.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 사진이 공개되고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있다고요? 네, 뭐 저는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서울 이제 강남의 H고등학교 네. 동문이라고 하고요. 서초구에 있는 한 이제 고깃집에서 밥을 둘이 먹고 네. 저렇게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과도 사진을 찍어줬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진이죠. 네. 예, 문제는 그 다음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진이 공개되게 되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대상이고 대상홀딩스, 뭐 대상우, 대상 관련 주가가 있고 네. 가장 덜 오른 이제 대상 주가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대상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봤더니 이정재 씨의 여자친구죠. 네. 임세령 부회장이니까 대상홀딩스 부회장이니까 네. 아마 관련된 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테마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몇몇 종목은 또 다시 급락하기도 하고 다시 또 급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이 약간 경제평론가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한다는 자체가 좀 겸연쩍은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겸연쩍네요. 네. 시장은 실제로 이걸 보고 움직이기도 했으니까 네. 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리고 뭐 덕성이라는 뭐 네. 주식도 있나요? 지난번 대선 때도 움직였는데 예. 항상 이 정치 테마 이런 것들도 보면 네. 이런 시나리오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네. 잘 될 것이다. 음. 뭐 심지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 그렇다면 그들의 지인들에 관련된 기업들을 네네. 잘 봐줄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덕성도 아마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오르게 됐었고 예. 이번에 저 사진 공개 이후에 청주에 이제 본소, 그러니까 예. 지역 기업들, 청주에 기반을 갖춘 기업들의 주가가 또 꿈틀댔어요. 그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학교를 또 청주에서 좀 나왔다. 다녔었다. 그런 것 때문에 청주 지역 기업이 어필하고. 그러니까 이런 좀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잘 그래 그럴 예. 텐데 항상 정치 테마는 이제 그런 논리로 네. 스스로 최면을 좀 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학연에 뭐 지연에 또 가정의 가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가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도 하니까 네. 이걸로 좀 돈 좀 벌어볼까?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예. 정치 테마라는 건 일종의 게임입니다. 예. 그 게임이라는 게 뭐냐? 이제 총선 때는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네. 대선 때는 극심한데 뭐 두 후보가 있으면 두 후보의
뭐 인연도 없는 어떤 기업들을 그냥 예. 정하는 거예요. A팀, B팀을 정해놓고 A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날은 A팀 주가가 오르고 전혀 논리도 없죠. 예. 뭐 B팀, 그는 또 B팀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게임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선거일 한 14일에서 15일 전에는 예. 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을 며칠간 하게 되는 게 정치 테마주 투자이기 때문에 예. 글쎄요, 뭐 시중에 재밌는 게임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돈까지 걸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또 이정재 씨 관련해서 막 대상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저는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프닝. 네. 네, 건강한 투자가 당연히 아닌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되어서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 증권입니다. 주가 지수가 일정 이상 하락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위험 상품이기도 합니다. 아까 홍콩 H지수 얘기 드렸죠? 무엇일까요? 1번 ELS, 2번 ETF, 3번 ETN.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마칠 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늘 명쾌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